이번 시간에는 자바란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우리가 배우게 될 프로그래밍 언어는 자바고요. 자바를 배우는 거에 앞서서 프로그래밍 언어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영어권 사람하고 이제 영어로 대화를 한다고 하면 영어 문법에 맞게 제대로 이제 영어를 구사를 해야지 상대방이 이해를 하겠죠. 컴퓨터도 똑같아요.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자연어를 컴퓨터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문법에 맞게 프로그램을 짜야 되고, 그래야 컴퓨터가 이거를 이해하고 프로그램을 이제 동작을 시켜주는 거예요. 만약에 영어를 사용할 때 영어 단어, 있지도 않은 영어 단어를 사용을 하거나 문법을 뒤죽박죽 섞어서 이제 사용을 한다면 상대방이 제대로 이해를 못하겠죠. 컴퓨터도 똑같아요.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의 문법이 있는데 이거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잘못된 문법을 사용하게 된다면 컴퓨터는 당연히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이제 실행을 못 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울 때는 반드시 이 프로그래밍 언어의 문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제대로 사용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짜고 싶어요. 그러면 내 의도대로 어떤 일이 컴퓨터상에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해주는 프로그래밍 언어에는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뭐 파이썬, 자바, C#, 베이직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각각의 프로그래밍 언어에 따라서 다 문법이 틀려요.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래밍 문법에 대해서 한번 뭐 간략하게 보면 요즘에 뭐 가장 핫하게 많이 거론이 되는 게 파이썬이라는 게 있고, 이건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이제 데이터 과학, 뭐 머신러닝 이런 쪽에 이제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언급이 되는 거고, 그리고 많이 사용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문법이 다른 언어 대비 쉬워서 이제 많이 사용이 돼요. 그리고 이제 자바라고 하는 게 여기서 보면 두 번째 많은 이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자바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돼요. 어떤 정부에 관련된 이제 웹 서비스를 만들 때도 자바가 들어간 스프링 프레임워크라는 거를 이제 사용을 해야 되고, 여기 나와 있는 거 이외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언어들이 있는데, 그래서 각각의 언어의 장점에 맞게 내가 필요한 기능을 만들고 싶으면 그 언어를 이제 사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앞에서 나온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의 이제 문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기본 문법하고 객체 관련된 문법. 그리고 기본 문법이나 객체 관련된 문법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도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언어들이 거의 대부분 비슷해요. 거의 뭐 90%, 80% 이상은 이제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나와 있는 내용들이 뭐 반복문, 조건문, 변수 이런 이제 내용들은 똑같은데 이것들을 각각의 프로그래밍 언어에 맞게 형식들이 약간 틀려요. 사용법이 약간 틀리고. 그래서 하나의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내가 한 뭐 70% 이상 이제 내용을 습득했다고 하면 다른 언어로 넘어가서도 70%까지 올라가기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뭐 언어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의 언어를 끝까지 완벽하게 익히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바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 이제 자바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바의 장점은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의 단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바 이전에 나왔던 C하고 C++이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었어요. 이런 것들은 한번 만들어지면 내가 만들었던 플랫폼 OS에서만 실행이 됐어요. 만약에 내가 리눅스에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리눅스에서만 실행이 됐지 뭐 맥이라든가 윈도우 같은 데서 실행이 되지 않았어요. 이런 언어 대비 자바의 가장 큰 장점은 이식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스 코드를 만들고 컴파일을 해서 클래스 파일을 만들어 놓으면 이 클래스 파일이 윈도우에서도 실행이 될 수도 있고 리눅스에서도 실행이 되고 맥에서도 실행이 된다는 거예요. 간략히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나의 OS에서 만들어졌는데 여러 개의 OS에서 이제 실행이 되냐 하면, 운영체제 위에 JVM이라고 하는 이 VM이라고 하는 것들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지만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이런 것들이 VM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이런 자바의 큰 특징인 이식성이라는 것들도 이제 전혀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클래스 파일이 이제 실행이 되는 건 운영체제 위에서 바로 실행이 되는 게 아니라 VM 위에서 실행이 되기 때문에 VM만 깔려져 있으면 어느 운영체제에서도 하나의 코드로 실행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바가 이제 이식성이 높은 언어로 여러 개의 OS에서 동작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어떻게 짜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일 처음은 이제 프로그램 코드를 작성을 하게 돼요. 프로그램 코드를 작성을 하게 되면
확장자가 .java인 소스 파일이 만들어지고 이거를 자바 컴파일러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이제 컴파일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 .java 파일이 .class 파일로 바이트 코드라고 하는 이런 클래스 파일로 이제 클래스 파일을 이제 생성을 하는 거죠. 변경이 되는 게 아니라 소스 파일은 그대로 있고 바이트 코드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바이트 코드라고 하는 게 운영체제가 아닌 가상 머신 VM 위에서 이제 실행이 되게 되는 거예요. 운영체제 위에서 바로 바이트 코드가 실행이 된다고 하면 이제 운영체제마다 윈도우에서 만든 건 윈도우에서만 실행이 되고 이렇게 되겠지만 가상 머신 위에서 실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가상 머신만 운영체제에 맞게 설치가 되어 있으면 내가 만든 자바 프로그램은 어느 운영체제에서나 이제 다 실행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배우고 있는 자바 기초를 이제 다 배우게 되면 어떤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제부터 배우게 될 게 자바의 기초적인 문법이고 그거를 배우면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이제 두 가지 형태의 이제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이제 기본적인 것들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제 첫 번째는 모바일 앱 프로그래밍, 안드로이드 플랫폼 상에서 돌아가는 앱 프로그래밍을 이제 짤 수 있는 이제 기본 문법을 배우게 된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웹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기본 문법을 이제 배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바 기초를 배우면 이제 JSP 서블릿이라는 거를 이제 조금 더 배우면 웹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거고 자바 기초 플러스 JSP 서블릿을 배우면 이제 스프링하고 스트러치라고 하는 이런 이제 프레임워크를 배울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 배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자바를 배워놓으면 여기저기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데가 많아요. 다른 언어 대비. 그리고 여기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제 빅데이터 플랫폼이라고 하는 하둡이라고 하는 이제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도 자바로 짤 수가 있어요.